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10가지 유형.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했으며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며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난 후 이상하게 허전하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 또는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 감정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정서적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상호작용한 후에 남는 감정적 잔여물인데, 이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람을 만난 후 지속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보다는 서로 성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건강, 자존감, 심지어 미래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치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가치관을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왜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 신뢰, 성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누구와 나눌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양의 현인 공자께서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짓말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하고 나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항상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솝부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죠. 거짓말쟁이와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들의 행동 패턴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말에 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도둑질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2.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화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셰익스피어는 자랑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한 동료는 매번 자신의 성과와 능력에 대해 과장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자신감이 부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야기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성취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건강한 대화와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동양의 헌인 노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3.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친절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라고 조언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는 항상 다른 친구들의 단점과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제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4. 배울 것이 없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발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 당신이 어제와 같다면 당신은 하루를 낭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전 직장에서 만난 한 선배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면서 저도 점점 도전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성장 의지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5. 돈을 쓰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은 삶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중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저렴한 것만 찾고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자신의 몫보다 적게 내려고 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병원비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오렌 버핏이 말했듯이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칸트는 다른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승객은 혼잡한 시간대에도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노인이 타면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배려심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감정과 필요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 방식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 시절 한 선배는 항상 후배들의 연구와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흠을 찾아 비판했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는 자신의 연구 성과가 부진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8. 절제하지 않는 사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톤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권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대학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술을 마시면 과하게 마셔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솔직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결국 많은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분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9.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발전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짐로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전 직장 동료 김 과장은 IT 회사에서 5년째 같은 포지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정확히 퇴근했고 업무 시간 내내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 교육이나 프로그래밍 워크숍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라며 불평만 늘어놓았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정주행하거나 모바일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워라밸이 부러웠지만 2년이 지난 후 저와 함께 입사했던 다른 동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 팀장으로 승진하거나 연봉이 2배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반면 김 과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고 결국 회사 구조조정 때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하루만 시작하, 이번 주만 시작으로 결국 나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단 배움을 멈추면 당신은 죽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10.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람은 여러분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릇된 수단으로는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업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부정직한 행동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학칙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그들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연루되어 불필요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당신의 수준이 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와 함께 보낼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